네, 외국인이 경기에 가담하니까 또 분위기가 이렇게 확 사네요. 오늘 양 경기에서 외국인이 활약을 해주면서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수들 간의 또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의 액션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이 시간에 그 내용과 함께 내일 경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야구니까. 야구도 지금 스토브리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원의 의미는 야구장에서 이제 야구를 안 하고 비시즌에는 이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수도 좀 주고받고 새로 계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스토브리그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경기에 개입을 화끈하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내줘야 될 선수는 내주고 새로 영입을 해야 될 만한 선수들 즉 이제 몇 개는 좀 교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 주도주의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선수 힌트는 조금 이따 주실 거죠? 네, 제가 아까 낮에도 잠깐 그 포스코 종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허 의원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뭐 오늘 갑자기 좀 쑥 내려가신 것 같으세요? 네. 겸손해지려고요. 네. 아니, 눈이 와서 힘드신가 봐요. 아기가 아파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약간 오른 수급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해외 쪽 변수가 뭐 크게 없고 뭐 선물 쪽 많이 들어 올려지면서 뭐 프로그램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도 보니까 뭐 가치준이 성장준이 할 것 없이 뭐 같이 다 싹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항상 보니까 제가 연말에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끼리 하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되겠어 그러는데 슬금슬금 뭐 올라가요 이렇게. 맞아요. 예, 오 하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좀 그 쇼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늘 이 2014년도에도 그렇고 생각해보면은 연말 때쯤 이럴 때 뭔가 한 6개월 정도 쭉 끌어갈 수 있는 테마주들이 하나씩 좀 등장하던 시기가 이때쯤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어디에 힌트가 숨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윤곽이 애매모호합니다. 오늘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입니다. 2번은 CJ CGV고요. 3번 SK 이노베이션, 4번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5번 타자 LIG 넥스원, 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라인업에 올라와 있네요. AP 시스템도 6번 타자로 활약을 했었고요. 7번 주성 엔지니어링, 8번 타자가 삼립식품입니다. 그리고 9번 진도까지 이렇게 9명의 선수가 활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보통은 한 명씩 좀 부진한 선수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대체로 출루에는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안타나 홈런은 좀 없었고요. 뭔가 1루타, 2루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선수들? 일단 출루율 높은, 즉 이제 오늘 급등이 아니라 최근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1번에 있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주간 단위로 네. 보고 월간 단위로 봐도 뭐 최근 몇 개월간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 또한 특징이 이제 IT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증권사의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경기 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이렇게 파동으로 이제 많이 표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체기에서 또 이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IT 업황이 지금 이제 침체기에서 성장기로 올라가는 한 중간단이 조금 오지 못한,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밑에,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하이닉스도 이제 물론 다른 제어가 있었지만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물론 이제 OLED 쪽에 특화되어 있는 개별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IT주가 라인업에 지금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쵸. 많이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제약 바이오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 뭐 몇 달간 거의 안 빠졌던 거로 기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뭐 한미약품이 올라오건 아니면은 뭐 다른 맞아요. 이제 뭐 코롱생명과 중소업체가 코메디카. 올라오건 다 네. 올라왔을 텐데 오늘 일단 라인에서 제약 바이오가 빠져 있다라는 것도 하필이면 외국인이 많이 샀나 제약 바이오가 빠져 있다? 이건 또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인가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한솔테크닉스 3만 원 넘었나요? 아직 3만 원 안 넘었어요. 27,750원 아, 오늘 그래요? 종가입니다. 주가가 좋네요. 뭐 아모텍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모텍은 잘 못 가는데 이 종목은 네, 둘이 그 페이 맞아요. 삼성페이 삼성페이, 수혜군이었었죠. 일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CGV는 조금 잘 치려고 했다가 조금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이닉스 이게 4번 자리까지 뭐 줘야 되는지 오늘 약간 후반에 좀 안 좋았기 밀려서. 때문에 삼진을 많이 당해가지고 후반에 들어서 LIG 넥슨도 뭐 수주 공시가 3건이나 어제 오늘 연달아 나오면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무기 관련주가 센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삼립식품 8번 넣어주셨네요. 오늘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진도는 오늘 빠졌나요 혹시? 오늘 7.92% 올랐고요. 증권사 그래요? 리포트도 나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아침에 우리 네. 김선영 앵커가 말했던 그 진도. 모피 들고 수출하나요? 중국? 중국 모멘텀을 봤는데. 네, 지금 중국 뭐 홈쇼핑에 진출이 돼 있대요. 안경하고 무슨 그 렌즈랑 맞아요. 삼명무역 뭐 있죠. 모피가 이제 네. 다음 수혜주다. 뭐 이렇게.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뭐 오늘 4번이긴 한데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사실 종가 2점 몇 %밖에 안 올라서 장중에 한 6% 오를 때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오늘 4번 타작감이다 싶었는데 그러게요. 막판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거의 9회 가가지고 삐끗한 거의 부상당한. 9회 투아웃 잡아놓고서는 엄한 실수를 연발한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네. 사실 뭐 그래도 어차피 어제도 좀 오르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뭐 그 OCI 머티리얼즈 인수가 뭐 뉴스가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근데 그 제가 볼 땐 하이닉스는 최근에 오르지 못한 거는 뭐 디램 가격 때문이 제가 볼 땐 제일 높고요. 뭐 이 회사가 적자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에 한 1조는 버는데 주가가 계속 뭐 3만 원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결국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분기 단위로 한 3, 4천억 영업이익 낸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같이 또 뭐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안정적인 것만 가지고서 오르기는 힘들었는데 OCI 머티리얼즈에다가 뭐 오늘 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뭐 이런 관심 없다 뭐 이렇게 표명이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여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그동안에 많이 쌓아놨던 대차장고도 좀 해소가 되고 쇼커버링이 또 빠르게 진행이 돼서 주가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아우디에다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납품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이닉스에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던져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렇죠. 가능성? 그러니까 뭐 네. LG 쪽 이번 주에 삼성증권에서 LG전자 좀 재평가해야겠다고 이제 뒤늦은 뒷북 리포트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IT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자동차와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도 뭐 가볍게 볼 만하진 않은 것 같고 그렇다라면 하이닉스도 뭐 지금 뭐 중국이 반도체 진출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그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을 이제 삼성이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근데 막판에 밀린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뭐 기대했던 게 아닌 거로 좀 판명이 나서 뭐 그 부분만 아니라면 최근에 주가의 저점에서는 조금씩은 탈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 선수에 대해서 저희 허 의원님하고 서동수 대리님하고 굉장히 열띤 이야기를 나눴는데 허 의원님도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그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서대리의 그 이야기를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PBR이 어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제가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돌려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IT가 PBR이 한 배 미만으로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오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 생각은 뭐 하이닉스는 저렴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PBR로 보면 이제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서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할 말들만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저는 그 PBR을 뭐 지수 하단으로 보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했던 게 아니고 1.4~5배까지는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어제 그러니까 그
ROE가 20%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PBR로 봤을 때도 네. 지금 저렴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좀 3만 원, 4만 원까지는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하이닉스는 아까 운용장님 OCI 말씀해 주셨는데 OCI 머티리얼도 저는 그렇게 엄청난 회사인지 몰랐어요. 오늘 이제 보니까 많이 급등하길래 좀 뒤져보니까 그게 글로벌 1등이더만요. 그 삼불화 질소 삼불화질소 1등 먹은 NF3가 예. 굉장히 오래된. 네,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이고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요. 뭐 네. 포드 10배인가 밖에 안 되고 예, 글로벌 업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특수가스 업체가 생각이 안 나서 비교를 못 해봤는데 10배면 뭐 그냥 거저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SK가 너무 싸게 사왔으니까 거의 한 15%인가의 할인된 가격에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SK하고 하이닉스는 앞으로 하이닉스가 OCI 거한테 좀 마진 줄여라 해가지고 좀 싸게 받으면 뭐 하이닉스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가스에 받으면서 좀 싸게 해가지고 하면 뭐 SK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뭐 네. 그럼 이어서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좀 볼게요. 저는 삼립식품 가져왔습니다. 네, 8번, 오늘의- 네, 8번. 네. 보니까 30. 10명 중, 9명 중에서 성적은 제일 좋았네요. 10.45% 올랐어요. 예, 그랬습니까? 예. 삼립식품은 그 보니까 뭐 리스크 요인하고 뭐 호재가 좀 공존을 하더라고요. 먼저 안 좋은 쪽 벌써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빚이 좀 있어요. 그 차입금 의존도가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빵 만드는 회사가 30, 40까지는 안 갔으니까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자가 나갈 수 있는 돈은 좀 있는 것 같고요. 3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뭐 밸류가 PBR이 한 6배 나와 있고요. 그 선행으로입니다. 올해 현재로는 한 8배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 땡겨다 쓴 걸로 봐서는 6배이고 네. 퍼가 한 40배예요. 이것도 선행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센 거죠. 빵 만드는 회사인데 뭐 퍼가 40배고 PBR 6배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 게 영업이익 성장률이 최근 3년 동안 30%가 넘어요.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도 3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게 한 3, 4년만 더 해주면 금방 밸류 포 한 20배, 15배까지 다운돼 버릴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점 대비로 주가가 30% 이상 밀려나 있고 뭐 성장세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모멘텀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겨울이니까 호빵. 그 예, 얘기하실 호빵 것 같았어요. 빵 점유율은 거의 이 회사가 샨이랑 삼리병 해가지고 70% 네. 넘어가니까 뭐 지금 PER 40배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예, 뭐 예. 크라운 제거도 워낙에 또 프리미엄이 매겨져 있고 뭐 음식료 쪽에 전반적인 예, 예. PER 기조가 좀 올라가는 추세 아닌가요? 40배가 많이 올라왔죠. 이미 올해 특히 네. 재평가 받으면서 아니, 굉장히 주가가 많이 고점에서 올라왔어요. 30 몇 프로 빠져 있다니까요. 네. 그래도 40배가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청 더 현재 셌었다는 주가.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 음식료 업종 한참 좋아서 주가 많이 올라갈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차지하는 음식료 업종의 비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 10이었다라면은 좀 많이 뭔가 이제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25에서 30까지는 올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CJ그룹 중심에서 음식료 쪽이 많이 올라와서 재평가를 많이 받은 거죠. 거기다 이제 하필이면 이제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모멘텀이 좀 더 셌고 삼립식품은 빵 들고 중국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던 거죠. 이제 PR이 높긴 높아요. 사실 진짜 되게. 예. 네, 지금 장단점을 함께 짚어주셨는데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떤 선수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까요? 예, 뭐 중소업체 중에 오늘 1번 타자치인 한솔테크닉스 네. 이게 프로야구에 비하면 정말 출루율이 한 8할 정도는 될 것 같은 예,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삼성페이 수혜주로 이제 연중 최고치가 오늘 갱신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페이 그 카드 페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 거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페이코나 이런 쪽은 네이버 좀 페이가 되게 잘 된대요. 그래요? 알고 모르게. 네이버 페이도 제가 알기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제 건수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패하기가 굉장히 힘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산이 되면 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내년부터 이제 중저가 그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삼성페이가 좀 더 확산이 되게 된다라면 점유율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한솔테크닉스 뭐 최신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페이도 잘 되고 실제 그 무선 충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삼성과 연계돼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전망이 돼서 조정 시의 어떤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MVP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선수인가요? 뭐 막판에 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올랐던 거 감안해서 네. SK 하이닉스 오래간만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활약이 대단합니다. 4번 타자였던 SK 하이닉스 MVP고요. 오늘 장 2.66% 상승하면서 32,7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봐야 되겠네요. 내일도 네.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잘 탈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미증시가 휴장이니까 뭐 우리 증시만 가지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해서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50이면은 저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2050 다 왔으니까 좀 나중에 살까? 이런 전략을 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도가 맞아서 사게 된다라면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들입니다. 일단 뭐 그나마 오늘 외국인이 과연 왜 샀을까, 뭔가 호재를 먼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 지나고 나서 디플러스 한 30일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즉 12월 달까지 한 2%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오르는 게 전혀 이상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0을 찍고 소폭 밀렸는데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올해 1년 내내 100 이상을 찍었던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이 좀 힘들다면 이머징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의 매수 반전의 여지는 뭐 충분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유입이 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한 업종도 전기전자나 그밖에 운송 장비, 조선을 중심한 운송 장비, 그리고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를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여져서 기술적인 저항 물론 다소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면은 그러한 저항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인이 왜 샀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판 것, 그리고 그 판 물량 가운데 대부분이 중동 쪽이 이 유가가 빠지면서 그렇죠. 이 오일머니가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40달러 지지되고 최근에 상품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보여지고요. 들더라고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판 물량이 뭐 사우디 구구펀드 물량이라고 유가가 자꾸 안 올라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은 한 1조 원 정도는 외국인이 제가 산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은 뭐 미국계를 중심하는 유럽계나 이런 쪽은 갖고 있거나 안 팔고 갖고 있거나 더 산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반전에 대한 가능성, 즉 이제 어차피 알려져 있는 금리 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라면은 점진적이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 인상하고 아주 오래 이후 나중에 하겠다라면은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올라갈, 즉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엔 간밤에 100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고점 대비 좀 음봉으로 내려앉거나 이렇게 됐을 땐 결국에는 아마도 이머징 시장 쪽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허연님 외국인 내일도 살 것 같으세요? 짧게만 들어볼게요. 외국인은 모르겠는데요. 네. 연기금을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도 좀 많이 세요. 맞아요. 들어왔어요, 네, 오늘 네, 프로그램이. 맞아요. 예. 연기금만 사줘도 뭐 별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상황인데. 네, 분위기가 뭔가 좀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경기 어떻게 준비해봐야 될지 선수 리스트로 저희가 좀 압축해 볼게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래간만에 데리고 왔는데요. 오래간만에 아니라 처음 데리고 온 것 같네요. 포스코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세 번째는 컴투스입니다. 허연님, 저희 클린업 트리오에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 나온 거 처음이죠? 네, 포스코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현대중공업은 있었었나요? 네, 현대중공업은 제가 몇 번 데리고 왔었어요, 예전에. 와, 너무 네, 오랜만인 것 포스코, 같은데. 네. 포스코요? 네. 제가 네. 2달 전에 LG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한 25% 올랐거든요. 네. 처음 데리고 온 종목이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하고 하이닉스하고 포스코랑 뭐 거의 도끼객긴 하던 종목이었잖아요. 바닥에서 빌빌. 근데 두 종목 모두 모멘텀을 받으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빠르게 오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뭐 아이폰에 차세대 아이폰에 뭔가 탑재된다 이게 올라왔는데 사실 포스코도 뒤져보면은 호재가 아예 없진 않아요. 특히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 US 스틸이 그 연산 한 780만 톤 정도 되는 두 군데 일리노이주하고 다른 주가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군데가 폐쇄가 된답니다. 한 군데는 폐쇄 결정이 끝났고 나머지 한 군데도 780만 톤인데 연간으로 보면 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는 제가 잘 따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철강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그래 여기서 살아나오면은 결국엔 오르겠구나.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주니까. 근데 그거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으로는 역시 외국인이 뭐 거의 이게 공매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팔고 있고 반면에 국내 기관은 모종의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수개월간 계속 사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땐 승자는 사모은 쪽이 승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팔지만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뭐 20만 원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줘서 앞으로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타났을 때면 충분히 포스코도 이제 재대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외국인 매수했던 뭐 탑 3인방 중에 운송 장비 쪽은 대부분 조선주가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엔 낙폭과되고 또한 이제 가격 자체도 상당히 싸져 있는 또한 4분기 뭐 하다못해 한 10억 정도라도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라면은 전분기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싼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선수는 컴투스입니다. 오늘 그 의외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실적이 엉망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까운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신작이 없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올랐었는데 오늘 드디어 신작이 하나 나와서 4분기 그 빈 공간을 채운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 좀 뭐 이미 수급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도 뭐 당장 내일은 몰라도 어느 정도 저점권역에서는 점진적으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기 좀 선수들이 뭔가 좀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포스코 처음으로 저희 클린업 트리오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컴투스도 내일 경기를 준비해볼 만한 선수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상당히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제가 서울의 첫 번째 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하셨죠. 오늘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이 첫눈과 함께 또 장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또 운전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